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파헤쳐보고 탑픽 종목까지 제시해드리는 이슈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강하게 백고동이 울리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기자재 쪽에서 오늘 네 종목이나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조선주가 탄핵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고환율의 수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선주 주도주 맞습니까? 주도주가 맞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그래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 특히 지금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환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보다는 수출 위주의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가 사이클이 짧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길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조선 쪽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부터 들어왔고 악재성에 대한 물량들이 이제야 막 조금씩 해소가 되는 측면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적적인 측면에선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수주 잔고를 보게 되었을 때도 거의 목에 차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들 수 있는 의구심은 첫 번째, 그럼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Q단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P를 계속해서 올려받는 경우로 나와주고 있고 현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미중 갈등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소가 트럼프 당선인의 러브콜을 받는다라는 내러티브까지 함께 붙어있는 상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G 프로젝트 가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중국과의 점유율 차이 우리가 뒤처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LNG 선박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실적과 수주를 겸비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항상 조선주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이제 앵커님이 이제 저희랑 이제 처음 해보시니까 좀 이제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전 항상 성향만 맞는다라고 하면 50%까지 채워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조선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계속 유지를 하는 바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감하시네요. 이게 목에까지 찼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수주가 보통 조선주는 사이클에 들어오면은 몇 년이 갑니까? 이 사이클 주기가요? 최소 3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악재성에 대한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되고 신종 성과 올라간 게 이제야 막 들어오는 구간들 그런데 여기서 선박에 대한 인도 물량을 끝내고 그럼 더 이상 수요를 넣을 것인지 주문을 안 넣을 것인지가 중요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 더 추가로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는 조선 쪽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조금 더 끌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하긴 한데 아직 지금 여기서 물량을 덜어낼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가 나눠봅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까지 해서 오늘 신고가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장님 좋게 보세요. 조선주 실장님께서도요. 네, 조선주는 현재 고환율 이런 점들을 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업종이죠. 네, 그래서 환율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이 좋은데 여기에 따른 그런 기술력 있는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 조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점들 최근에는 하나오션이 미국의 이런 군함이라던가 MRO 사업을 수주를 받았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를 해서 우리나라한테 지원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선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잘 해달라라는 건데
미국에서는 조선 관련된 선박 제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죽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선박 제조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도 잘하지만 중국보다는 우방국인 한국을 좀 선호를 하고 그쪽에다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요청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고 실적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또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만 계속하고 선박 제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액화수소 운송선을 설계 건조 실증하는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국내 최초 이런 액화수소 해상 수상 선박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해서 잘 될 것 같고 기술 주도권은 우리나라가 좀 해외에서 받아오는 걸 말고 좀 잡아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선주, 선박 제조 그리고 여기 뭐 조선 기자재까지 부품 관련된 것들까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뭐 LNG 추진선이라던가 이런 점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시대에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거든요. 자,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좀 전망이 괜찮고 환율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들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변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 글로벌 경기 이런 점들이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점들이 있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거의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트럼프 입김 효과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가에 녹아져 있을 네. 것이지만은 본업이 너무 좋고요. 뭐 환율이 이렇게 높은 거는 분명히 국내 증시나 경제에는 안 좋습니다만은 조선만 또 떼어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두 분 다 환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도 기대가 상당히 되는데요. 문제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되시는 종목들 많이 체킹되실 거거든요. 두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탑픽을 선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욕심이 나셨나 본데요. 두 종목 제시해 주셨고 실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성곽밴드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는 전략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은 과감하게 조선주 전략 주셨는데 종목 둘 다 매력적인가요? 주신 거 오늘? 저는 이제 조선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두 종목을 드렸던 거는 이제 대형주 하나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선주를 보게 되었을 때 내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담는다라고 해서 어떠한 한 종목에만 너무 이렇게 비중을 싣기보다는 좀 고루고루 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대형주를 보게 되었을 때 각각의 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HD 한국조선해양을 골랐던 이유는 현재 본업 쪽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목표치 자체가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연간 목표치를 굉장히 잘 달성을 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실적 혹은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내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약 연평균 12%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 환원율을 순이익의 30%까지 이상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밸류업 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기존의 금융주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기존 상장사들이 대형사들이 다시 한번 주주 환원율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을 선택할 때도 실적 좋고 산업 좋고 그 안에서도 주주 환원율이 좀 괜찮은 기업을 고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항상 토픽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항상 올라갈 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대한 접근보다는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특히 19만 원 라인대까지 눌림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가
기존의 초반 라인대라고 하면 뭐 대형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을 말씀드렸을 텐데 최근에는 중소형사도 그렇고 대형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있는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이제 믹스 전략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비중으로 따지게 되었을 때는 한 이제 중소형 쪽은 3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엔진 쪽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기도 해요. 그동안 뭐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친환경 선박 엔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제 중국 쪽보다는 우리나라 쪽에 대한 캐파가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 자체를 우리나라 쪽에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지금 뭐 3분기 공장 가동률이 뭐 한화엔진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대비했을 때 조금 적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올릴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거기다가 중국 조선사와 함께 엔진 공급에 대한 계약 공시를 낸 적도 있어서 중국 모멘텀이 아예 없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라인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라인대입니다. 항상 21만 원에서 22만 원 라인대를 좀 돌파하지 못하고 좀 꺾였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오늘 당장에 대한 매수 보다는 오늘 종가에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22만 원 라인대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박스권 돌파에 대한 흐름들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 있게 볼만하다 하지만 박스권 내에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때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라인대까지 왔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위치적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조금 다르게 잡아주셨네요. 네, 한국조선해양은 굉장히 높은 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 HD 현대마린엔진은 박스권의 이제 하단선, 네, 요거를 지지 여부를 체킹하면서 들어가면 좋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실장님께서는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데 성광밴드 지금도 매수 괜찮습니까? 네, 성화밴드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저평가 기조다처럼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이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 6.2% 가량 있고 자사주도 어느 정도 있고 베어링 자산운용 이런 쪽도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체크 이런 점들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 쪽이 좀 많이 올랐고 성광밴드 역시 좀 많이 상승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PER 17가량을 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조선업도 괜찮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괜찮은데 이 종목은 이제 조선 기자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철강, 관, 이음새를 제조하고 그런 납품들을 좀 잘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한화 오션, HD 현대중공업 등이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아주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화 오션 같은 경우 특히 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으로 MRO 이런 것들을 좀 발주를 잘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석유화학이라던가 플랜트, 발전 뭐 이런 것들 조선해양 이쪽으로 해서 괜찮고 이 성광밴드가 이제 LNG선 관련돼서도 부품을 하고 있는데 LNG 수출 확대가 이제 이 미국 트럼프 당선인으로 인해서 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장려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광밴드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큰 수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추세 좀 상승으로 나아가고 있고 오늘 약간 눌렸어요. 한 2%가량. 자,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 상승 기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 역시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순이익 등등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채 역시 좀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이라던가 재무 같은 부분들은 좀 걱정이 없는 상황이다. 저는 성광밴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고가 냈다가 바로 주가 또 하락 전환 나와서 변동이 하방 변동이 너무 크거든요. 단기적으로만 목표가 잡는 게 낫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까요? 뭐 일단은 조선업이 이렇게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뭐 목표가를 좀 정하고 좀 접근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이제 3만 원 선으로 좀 일단 잡아보고
그 점을 1차로 목표로 두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점 판단한 다음에 그때 이제 조선업 전반적인 시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인데 3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주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익이 튼튼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시된 세 종목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이쪽도 요즘에 정말 화랑입니다. 브로드컴 발로 지금 불러일으킬 오래간만에 올라가는 유리기판주, 이쪽은 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팀장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고 피로틱스가 연중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될지 시세 연속성 어떻게 점검하세요? 뭐 브로드컴이 잘 움직이면 또 이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 대신에 브로드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들, 특히 AI 쪽에 대한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물론 상용화에 대한 시점들을 보면은 25년 하반기에서 26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지만 다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선반영이 됩니다.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선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고 주가의 위치가 높다라고 하면 조금은 주의해야 하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아서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지금 관련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SKC라든지 혹은 유리기판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펴보시면 바닥권 대비했을 때 잘 슈팅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잘 슈팅이 안 나오는 기업군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떤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받고 먼저 선두에 달리는지보다는 조금 더 수급의 픽을 받는 기업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내가 이 기업을 정말로 본격화가 되는 25년 하반기 26년까지 조금 더 끌고 가시기보다는 시세가 먼저 분출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으로 들고 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단기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건 아직 뭐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는 거세요? 아무래도 상용화 되지 않았다 보니까 물론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슈가 만약에 끊기게 된다면 그때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끊깁니다. 항상 SKC 쪽에서 뭐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라는 내용들, 미국 쪽에 대한 내용들 혹은 이런 내용들이 들렸을 때마다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어느 정도는 나왔는데 또 그에 대한 주가 힘이 좀 끊겼을 때 다시 한번 거기가 고점이고 주가가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열 발열을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 우리가 압니다. 1년 전, 2년 전부터 알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 라인대를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그리는 흐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텔, AMD에서 브로드컴까지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꽂혔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됐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슈 플레이가 맞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SKC 제가 좋게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연속성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SKC 오늘도 좋고 계속해서 일단은 연속성 있게 좀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SKC 같은 경우가 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일과 60일 사이에서 추세가 좀 상승되고 있는 그런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월요일날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했고 이런 흐름들은 여러 가지 SKC 자체가 이제 이 유리기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2차 전지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반도체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이제는 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브로드컴이 이제 이렇게 유리기판을 검토하면서 굉장히 또 호실적도 발표를 했죠. 이런 점들이 있고 인텔, AMD 다들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판보다 굉장히 발열도 낮고 소비 전력도 낮기 때문에 이런 또 AI 반도체 흐름에 따라서 유리기판이 좀 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직 뭐 상용화 단계 또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양산화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SKC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강자로서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시장이 좀 강자거든요, 최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런 빅테크 쪽에서 우리가 유리기판 쓰겠다 하면은 납품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업체들이 지금 경쟁력 있게 기술력을 끌어올렸는지 다른 어떤 경쟁사, 다른 국가들 경쟁자들은 없는지도 좀 궁금하던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뭐 유리기판 최강자는 아니죠. 최강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은 뭐 양산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약간 실험 단계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기존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인쇄로 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 것들을 좀 주력을 쓰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미래 산업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지 지금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체인저는 맞으나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도 남아 있는 분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두 분의 탑픽 종목 공개해 볼까요?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필옵틱스 가지고 오셨고 실장님은 계속 SK C를 미실까요? 아닐까요? 네, 종목 공개해 주세요. 아, 겹칩니다. 필옵틱스. 팀장님 먼저 들어볼게요. 필옵틱스 선택하신 이유는요? 좀 간단합니다. 이제 항상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SKC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필옵틱스가 먼저 올라가는 모습들, 아무래도 양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산이 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만들기 위해선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장비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지금 21년부터 TGV라고 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깨지 않고 미세할 홀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장비가 결국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앞서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유리기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노력 중에 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일 쇼트사라든지 혹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거래처를 확대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어 기판 제조사부터 소재 기업까지 제조사를 이제 고객사를 확장하는 국면대에 있어서 결국은 상용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HBM 시장이 열리게 되었을 때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장비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던 것처럼 그런 연관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장비 쪽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실까요? 필옵틱스? 네, 필옵틱스가 좀 사실 굉장히 탄력이 좋고 또 재무로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좀 고민했습니다 오늘. JNTC도 있고 필옵틱스도 있고 한데 JNTC와 둘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JNTC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연속 적자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에서. 네, 영업이익에서 2분기 연속 200억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는 흑자 그리고 3분기 때는 적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흑자를 기록했을 때는 2분기 때는 65억 흑자고 3분기 때는 28억 적자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흑자가 좀 더 높은 상황이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유리기판은 현실에서 돈으로 연결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필옵틱스가 하는 사업이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죠. 유리기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하고 있던 것들이 인쇄로 기판, 기존에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대중화되어 있는 인쇄로 기판. 캐시카우는 그쪽인 거죠? 네, 그렇죠. PCB 이쪽을 원래 좀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이게 근본이고 이걸 바탕으로 또 한 단계 더 발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좀 잘하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면서 R&D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필옵틱스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관련 쪽도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가 이런 여러 가지 또 OLED 레이저 사업 이런 것들도 괜찮게 되고 있어서 중국 쪽으로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필옵틱스의 이런 탄력 또 필옵틱스가 좀 가장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도 일단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본업에서도 일단 튼튼하게 캐시카우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겠네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유리기판까지 해서 좀 모멘텀을 갖춰갈 수 있는 종목으로 두 분의 선택을 동시에 받았다는 점 눈에 띕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딥다이브까지 함께 했습니다. 잠깐 증권통 예고 저희 도와드릴게요. 12시부터 퀴즈도 풀고 또 코인도 쌓아 나가실 수 있는 증권통 팟 방송이 됩니다. 옆에 QR코드 보이시죠? 요거 체크 찍고 앱 깔고 들어오시면 재밌게 또 민경수 앵커와 함께 퀴즈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로 시세가 이동이 되나 외국인들이 컴백한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거인의 시선에서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시죠.